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자꾸 봐도 반가운 전문가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수 전문가와 3포인트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또 이렇게 반갑게 맞아드릴 수 있어서 저도 참 좋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강하게 흘러가고 있는 그 사이 코스피가 지금 6% 정도까지 탄력이 붙고 있는데요. 오늘 김민수 전문가 보는 첫 번째 포인트부터 알아봅니다. 반도체 지수 반등 주도 그렇습니다. 오늘 다 오르는 것 같지만은 하이닉스 보면은 또 이 반도체 소부장 보면은 확실히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강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반도체 반등 주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네, 오늘 사실 전체적인 섹터가 고루고루 좀 좋습니다. 굳이 안 좋은 섹터를 하나만 뽑자면 엔터 쪽. 오늘 엔터 쪽은 움직임이 좀 없고요. 고루고루 다 오르는데 저는 이렇게 오늘 캐스천 마크를 한번 달아봤습니다. 오늘 지수 반등의 주도는 반도체라고 했지만 다른 쪽이 다 오르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안 올랐다. 그러면 오늘 과연 지수가 올라갈 수 있었겠느냐 이렇게 질문지를 던져보니까 역시나 지수 반등은 반도체가 주도하고 있구나.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저는 오랜만에 이제 조서방이라고 좀 붙여봤는데요. 조선, 전선, 방산에 요즘 조서방이라고 유행이더라고요. 조전방이 아니라 조서방. 네. 저한테 누가 팁을 주셔가지고 상당히 조서방 쪽도 좋죠. 오늘 조선 좋았고요. 방산도 좋았고 전선도 좋았습니다. 단지 그들만이 아마 상승으로 갔다면 지수 상승은 요원했을 거고 투심에 대한 우려도 좀 나왔을 것 같습니다. 단지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끌면서 조선, 전선, 방산, 조서방까지 붙어서 이렇게 올라가니까 상당히 오늘 투심이 좀 좋거든요. 차트 모습 보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지금 나가는 모습은 아까 전에 홍콩 항생지수인데 오늘 중국 쪽에 약간 관세 폭탄을 104%, 120% 맞았으니까 더 나빠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감이 있었지만 지금 중국도 올라요, 여러분들. 네. 이건 정말 좀 특이하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늘 옵션 만기일이니까 외국인까지 지금 손실을 내가면서 대량 매도세가 나왔고 그 물량을 기관들이 계속 받아준 거는 기정사실이고 여러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오늘 환매수도 들어오고 있는데 이렇게 아랫꼬리를 좀 길게 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오후 들어서 더 아랫꼬리가 길어졌습니다. 320 깨고 살짝 내려갔던 지수가 올라왔다는 부분. 325는 넘어가기가 어렵고 그러면 내일 키 맞추기 정도가 있겠지만 개장 때도 말씀드렸지만 내려가기 어렵습니다. 매도 포지션을 구축시켜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지금 현재로서는 크지 않죠. 그러면 그 중에서 이제 지수 연동 관계를 봤을 때 우리 반도체의 모습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가 지수가 올라가니까 삼성전자의 모습이 지금 굉장히 여러분들 흥미롭습니다. 55,000원까지 내려갔던 아랫꼬리가 일명 캔들 패턴에서 이제 망치형이라고 하는데 아랫꼬리를 좀 하단 부분에서 형성한 모습이 나오고 있고 일봉으로 보기보다 주봉으로 보면 더 명확하게 보인다는 부분. 지금 양봉 체제가 금주 주봉이 이제 내일 끝나는데 뭔가 흐름이 좀 좋아진 듯한 바닥권에서 반등을 하는 듯한 느낌이 나오고 있고요. 내용은 간단합니다. 중국을 제외한 관세 유예 소식이 이제 들려왔는데 공이 이 말에 관해서는 크게 언급드리진 않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무대응하시고 내일도 자고 일어나면 마음이 바뀔 수 있지만 미국 시장과 국내 시장에 동일한 측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엇이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상승이었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결국 미국 시장의 시장을 상승으로 이끄는 요인도 반도체였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모습인데 딱 그 저항 구간 하단 부분까지 어제 상승했거든요. 18%의 상승이었고 국내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흐름이 이어졌다는 거.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지수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수 2300선이 밀리면서 앞으로도 동일한 전략입니다. 결국은 수급 유입이 강하게 밀고 들어왔다는 거. 전일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2200 저가 기준입니다. 84선까지 내려갔던 코스피 포인트가 어제 마지막에 막차를 탈 수 있는 기회였다. 오늘 이제 2430선까지 벌써 올라왔고요. 2300선 아래에서 여러 가지 이제 과대낙폭에 따른 메리트가 부각되겠습니다만은 상대적 메리트의 부각은 반도체가 가장 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오늘 뭐 스타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하이닉스로 좀 봐야 돼요. 여러분들. 뭐 어쩔 수 없는 노릇이고, 하이닉스가 우리 박성재 앵커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15%를 넘어서 급등으로 가는 게 사실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오늘 고가 기준으로 15%까지 올랐는데 변곡점 언저리에서 좀 부딪혔구나. 하이닉스도 오늘 아랫꼬리를 지금 장 막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조금씩 다는데요. 결국은 SK하이닉스의 급등세와 더불어서 삼성전자 향의 종목들의 대거 반등이 점진적 우상향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몇 종목 좀 보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정리를 좀 해드리기 위해서 먼저 미세외로 선단공정부터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인데 특징이 있어요. 지금까지 주성 엔지니어링이 그립은 꽉 쥐고 갔고 신고가 영역까지 돌파를 했는데 이번에 지금 내려오고 나서의 흐름은 여전히 좋습니다만은 조금 다른 행보 같아요. 오늘 주성 엔지니어링과 원익 IPS는 외국인들 오늘 매도 쪽입니다. 코스닥 수급 매도 20위권 내에 들어가 있는 쪽이거든요. 그러면 뭐가 하나 좀 빠져있네요. 유진테크입니다. 유진테크는 조금 이야기가 틀려진 것 같아요. 저가에서 이렇게 내려왔을 때 조금 더 수급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쪽이지 않나. 오늘 이 세 종목 중에서는 주성 엔지니어링, 원익 IPS, 유진테크가 가장 반등세가 높았다는 부분. 그리고 여전히 이제 HBM 쪽의 요소들이 강한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DI, 그리고 뭐 KC텍 이런 종목들 쪽으로 수급과 전이가 좀 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오늘 다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나가는 모습이 이제 KC텍인데 역시 지금은 DI 쪽이 좀 강한 모습, 그리고 DI 다음에 STI가 좀 강한 모습.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일합니다. DI 쪽은 10%대 반등, 오늘 STI는 9%대 반등.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레거시 쪽이죠. 레거시 쪽이 오늘 다 좋은데 지금의 저가 반등의 메리트를 계속 이어갈 쪽은 레거시 쪽보다는 HBM 쪽이나 약간 미세외로 선단공정 쪽에서 골라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점진적인 우상향, 내일 키 맞추기가 있더라도 이어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빠르게. 조선의 무풍지대, 노라고 적었습니다. 협력지대는 예스라고 적었습니다. 오늘 그 무풍지대가 제가 아까 간단하게 언급을 좀 드렸었는데 오늘 엔터 쪽에 여러분도 좋지 않아요. 근데 무풍지대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면서 상당히 증권사 리포트가 많이 나왔고 저도 YG를 지금 가격 쪽에서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뭐 시간이 제한적이니까 조선에 관한 무풍지대가 아니고 조선에 관한 협력지대가 맞는 것 같고요. 미국에서 이제 조선의 행정명령이죠. 지금 조선업 재건을 위해서 행정명령에 사인했다. 이런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조선업계에 훈풍이 오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이제 하나오션을 살 것이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하나오션보다는 뭐 이렇게 62동 평균선 타고 좀 올라가니까 관심이 있으실 터인데 이건 아닙니다. 제가 자신의 차게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도 지금 MOU 소식이 좀 들려요. 상대적으로 왜 강한지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37만 원에서 20 몇만 원까지 조정을 받았던 왜 현대중공업이 하나오션보다 더 강한지는 그만큼의 가격 조정에 따른 반등폭이라는 거. 물론 이 두 종목이 여러분들 MRO 부분입니다. 메인테넌스 리페어 오버홀 MRO 부분이지만 이제 이 조선업계에 불어올 훈풍이 굳이 함정 수리 쪽만 올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중국 견제론도 한몫을 할 것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단지 여러분들이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유저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꼭 충분한 조정. 지금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도 예시를 좀 들어드렸지만 충분한 조정. 이 두 종목은 지금 MRO 쪽이에요. 그리고 본인들이 원하는 위치에서 진입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꼭 강조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전문가님 투자를 좀 이어가야 되겠습니까? 매매를 좀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의견들이 좀 분분한데 저는 매매 관점이 그래도 좀 우위이지 않느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MRO 부분에서 어디로 조금 조선의 흐름이 넘어가고 있느냐? 이건 지금 한국조선해양의 모습이고 그 다음 종목이 삼성중공업의 모습입니다. 저는 MRO에서 이제 LNG 발주에 이은 기대감으로 좀 넘어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조정이 좀 나올 때마다 삼성중공업과 한국조선해양은 좀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그 다음에 매매를 좀 잘하시는 분들이라면 기자재, 뭐 하나엔진이라든지 동성화인텍 이런 종목들은 눌렀을 때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간단하게만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저 말고도 많은 애널리스트과 전문가님들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을 갖춘 2차 전지 이렇게 적었습니다. 저는 오늘 2차 전지를 좀 고르면서 고민이 상당히 많았었는데요. 여러분들 그 단기 반등세는 오늘 다 나오고 있습니다. 종목으로 빠르게 쪼개서 한번 보겠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11%대 반등, LNF 10%대 반등, 에코프로 BM 8.8%대 반등. 순서대로 지금 적어드렸어요. 포스코 퓨처엠 지금 1등, 2등이 LNF, 3등이 에코프로 BM이고 나머지 이제 장비 쪽으로 가게 되면 PNT 9.8, CIS 내려갑니다. 이렇게 CIS가 10%대 반등, 그리고 뭐 이제 한농화성,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이렇게 이어가고 뭐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스는 오늘 오르는 쪽인데 단기 반등세는 분명합니다. 단지 2차 전지는 이제 옥석 가리기가 좀 시작되지 않느냐 생각이 좀 들고요. 펀더멘탈 개선은 아직 미비합니다. 근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2차 전지 레인지 폭은 다른 종목이 5% 10%에서 저가 매수,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여력이라면 2차 전지는 저 멀리 20% 정도 떨어지면 추가 매수를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매수의 타점은 이제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특이한 것은 잠재적 매도자가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잠재적 매수자도 없었었어요. 표현이 뭐 대량 매도자가 없었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은데 신규 잠재적 매수자의 출회가 좀 나타났다는 부분,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제가 언급드린 이 양극재 종목들 다 보면 오히려 오늘 포스코홀딩스가 제일 못 갑니다. 외인 수급이 들어왔다는 부분이 오늘 좀 긍정적인 포인트입니다. 이따가 수급 상황을 한 번씩 열어보시고,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 일단 실적 위주에 장착을 하는 것을 꼭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 어닝 시즌이에요. 벌써 4월이기 때문에 4월, 5월 넘어가면서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화두가 될 겁니다. 실적 위주로 조금 장착을 하시고, 2차 전지에 실적이 없는 종목들이 많은데 어떡합니까?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1분기 실적이 적자폭이 축소될 수 있는 종목들 먼저 저가 매수에 좀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어느 정도 옥석 가리기가 시작된다고 보여지고 업사이드는 조금 남아 있습니다. 하방의 압력보다는 이제 기술적 반등의 위치이긴 하나 상승의 휘날레가 조금 더 크지 않겠느냐,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빠르게 세 개의 포인트에 대해서 이어서 들어봤습니다. 반도체, 조선, 그리고 2차 전지 이렇게 세 가지였는데 그러면 하나씩 뜯어서 좀 더 보자면은 반도체는 워낙에 이번에 조정이 나오기 전부터 4월 초에 상호관세 부과된다라고 이야기하기 전부터 반도체와 2차 전지의 그리고 해지 전략 이 부분을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해주셨어요. 3월 말 즈음에 반도체를 담으신 분들은 지금 좀 어려운 구간을 지나서 다시 또 수익으로 돌려놓으신 분들도 있으실 테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 반등을 이용해서 짧게 뭔가 앞으로도 변동성이 있을 수 있으니 일단은 좀 챙겼다가 다시 접근하자라는 시각이 있고, 아니면은 계속해서 좀 사모으는 관점, 이렇게 두 가지 중에서는 어떤 쪽을 권해주세요? 네, 사실은 저희가 포인트 하나씩 끝나고 앵커님 질문이 들어와야 되는데 제가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바로 좀 이어갔거든요. 지금 여유 있습니다. 네, 근데 여유가 있어서 또 핵심 질문을 주셔가지고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끌고 가시는 걸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여러분은 오늘 지수가 올라서 2430선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분할 매도 관점을 해야 된다는 게 내가 정말 칼 같은 타점을 잡아서 발바닥에서 사서 머리에서 팔겠다는 소리거든요. 그건 있을 수 없고요. 주식의 격언은 변하지 않습니다. 무릎에 사서 어깨에서 파는 거고, 그 다음에 지수가 2430선에서 더 못 간다는 결론이 깔려야죠. 근데 지금 그렇게 보기에는 우리 국내 증시 양대 지수는 너무 낮은 단입니다. 결국은 지수 상승은 좀 이어질 거다. 반도체는 내일 뭐 키 맞추기 정도가 있을 수 있지만 삼성전자 기준으로 다시 한번 6만 전자 트라이를 할 거고, 오늘 거래량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제가 내일도 빅데이터를 돌려볼 거예요. 분명히 6만 원까지의 도달 확률이 올라갔을 겁니다. 안 올라갈 수가 없는 거고, 단지 어제는 왜 못 돌렸냐면 옵션 만기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옵션 만기일이 끝나고 나서 돌려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돌리진 않았는데, 그러면 지금 지난번에 6만 원대 좀 넘어가는 고점까지는 충분히 반등세가 나온다고 보여지고요. 지수는 뭐 다소간의 부침이 있을 수 있지만 2520선 정도까지 무난하게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상승폭은 지난번에 박스권 상단이 2600선까지는 지속적으로 좀 향해를 해가지 않겠느냐. 그러면 반도체는
지금 적어도 단기 반등세의 과대 낙폭에 따른 것은 2600선을 보면서 달려가시고 매집 전략으로라도 뭐 내일 정도 키 맞추기 나온다면 나쁘지 않다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였고, 그리고 조선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선은 저희 아침에도 늘상 빠지지 않고 이야기를 나누는 섹터인데, 조선 내에서는 다른 종목군들은 아직은 좀 조정을 더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가격 매력 측면에서는 기자재 쪽이 조금 더 나아 보이고, 그중에서 한화엔진을 얼마 전에 또 추천해 주시기도 했는데, 한화엔진도 잘 가지만 전반적으로 조선주들 다시금 또 비상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해 주신 이 트럼프의 행정명령 부분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렇다면 조선은 접근이 가능하다고 보세요? 어떠세요? 네, 접근이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차별화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하나엔진 언급을 드렸으니까 이 시간이 조금 남았기 때문에 바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엔진을 들어갔던 포인트는 지난번 3월 18일 날 살아있던 거래량 부분과 쌍바닥 부분의 기술적인 부분, 갭 상승한 부분의 갭 지지를 보고 여러분께 추천을 드렸던 부분이고, 지금 뭐 추천드리고 나서 한 10% 정도 올랐습니다만은 오늘 가장 비교의 핵심에 서 있는 것은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입니다. 원하는 위치와 충분한 가격 조정에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결국은 수익의 상승률을 지금 갈랐다고 보여지고, 하나오션을 선택하신 분들도 있었겠죠. 왜 없었겠습니까, 시장에. 그것이 본인이 이제 의사결정을 할 때 답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셨을 텐데, 현대중공업을 선택하신 분도 있었겠죠. MRO로 대변되는 종목이 이 두 종목, 조금 더 하나 넓히면 HJ중공업 종목이 있으니까. 그런데 오늘 상승률 게임에서는 현대중공업이 앞서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두 종목 중에 어느 종목이 좀 더 충분한 가격 조정을 받았느냐? 현대중공업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도 뭐 또 한 번의 눌림목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조선의 앞으로의 모멘텀이나 수주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지금 비수기인데도 나쁘지 않은 쪽이거든요. 좋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뭔가 이 MRO 부분이 LNG로 전이 됐을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한국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이 충분한 조정의 기회를 받았다고 생각됐을 때 들어가야지만 수익률 게임이 조금 더 우상향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이 조정기에도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더 이상 빠질 게 있을까 싶었는데 더 빠졌었거든요. 반등 흐름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상처를 치우기에는 조족지혈과 같은 그 정도의 지금 상황일 겁니다. 2차전지를 지금 신규로 들어가실 분들, 그리고 들고 계시는데 꽤 크게 손실을 보고 계신 분들, 이렇게 좀 나눠질 것 같은데요. 각각 어떻게 좀 대응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네, 지난번에도 말씀을 좀 올렸었는데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8만 원을 보게 될 것이다 언급을 드렸었거든요. 뭐 누가 이제 댓글도 한번 달아두셔서 뭐 좀 들려왔었는데 결국 이제 8만 7천 원까지 원하는 데까지 내려갔고요. 제가 원하는 충분한 조정까지 좀 나왔다. LNF도 5자가 좀 위험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신규 매수를 좀 들어가다가 스탑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매도 거래량이 이렇게 출회된 흔적이 있었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하지 않고 충분한 가격 조정의 업사이드를 노렸었는데, 다른 종목은 보통 5% 10% 빠지면 추가 매수를 하면 기대 수익률이 높아질 수 있고 조금 뭐 물타기해서 단가도 내려오는데, 2차 전지는 하방 낙폭이 남아있는 상태였었어요. 시장에서는 뭐 계속 신규 매수를 해야 될 것처럼 하지만 사실상 뭐 투심은 별로 없었죠. 2차 전지에 대한 평가는 완벽히 이제 객관화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느냐? 지금의 차트 모습은 LNF의 모습인데 LNF도 충분한 조정은 받았어요. 여기서 더 내려갈 것은 확률로서 높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반증이 오늘 외인 수급으로서, 그것이 맞든 틀리든 팩트적 요소로서 근거는 들어야 되니 외인 수급으로서 반증을 좀 하고 있다. 단지 예전처럼 그런 퍼포먼스는 기대가 좀 어렵다고 보여지고, 뭐 굳이 지금 생각하는 목표가 정도를 말씀드리면 에코프로 비행 기준으로는 기술적 반등 구간은 12만 원에서 13만 원 정도, 업사이드 20% 정도를 좀 보고 있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 가지 포인트를 쭉 살펴봤는데요. 오늘 아침에 말씀해 주신 부분이 적중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아침에 개장한 증권통행에서는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와 또 이 페어로 같이 좀 출연을 늘 해주시는데, 매수하는 해라라는 데는 의견이 모아졌는데 매수 시점에 있어서 김 이사님은 중국 증시 보고, 그리고 또 이 전문가님은 공격적으로 사야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침에 사신 분들은 또 잘 사신 것 같아요. 꾸준히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17분 정도 남았는데요. 간략하게 마무리 전략 마지막으로 좀 질문 드릴게요. 뭐 이사님 이야기가 나오셨으니까 없을 때 칭찬을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예. 저보다 훨씬 더 실력자시고요. 잘하십니다.
딱 보면 전문가가 아는데 거의 뭐 경제방송 원탑이라고 좀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중국을 보라는 이유는 중국에서 관세에 대한 부분이 125% 두들겨 맞았으니 보는 게 당연한 쪽이고 단지 저는 종목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뭐 저만의 무기 빅데이터가 있다는 부분이고요. 앞으로의 전략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내일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만 겁내지 마십시오. 원론적인 그 중간 영역에 있는 관점은 키 맞추기가 나올 것이라는 부분인데 의외로 예상을 뒤엎고 옵션 마켓이 끝났기 때문에 오를 수도 있습니다. 단지 내일은 정강 후약이 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월요일 정도 2, 3% 뛰면서 4월 3주차와 4주차가 조금 더 수익 구간의 본격 랠리 구간이 될 것 같은데 뭐 다음 주에도 좀 언급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좀 3주차, 4주차의 상승분이 나왔는데 차익 실현을 좀 할 것이냐. 5월에 또 연휴가 좀 있지 않습니까? 네. 어린이날부터 이렇게 연휴가 좀 있기 때문에 아니면 거기를 그냥 건너뛰고 계속 5, 6, 7을 향해서 조금 달려갈 것이냐. 관세 유예가 90일이니까 이 부분을 좀 선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단지 이번 주는 뭐 이제 다 넘어갔고 다음 주, 그 다음 주 뭐 한 2주 정도 동안은 과대낙폭에 따른 상승 랠리를 좀 즐기는 쪽으로 적극 매수 쪽으로 과감하게 들어가셔라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